안녕하세요, 윤술입니다. 오늘은 저의 버킷리스트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이 버킷리스트 작성한 날은 제 기억으로 암 진단을 받고 한 4개월, 3개월 후였던 것 같아요. 치료도 1차로적으로 끝나고 휴식도 한 달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검사를 기다릴 때 그때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1번 서은학 선생님 뵙기. 서은학 선생님은 누구냐면 제 초등학교 6학년 담당 선생님이셨습니다.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분만큼 특별했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특별했냐면 교육 방침이 조금 다르셨어요. 여행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뭔가 비디오 같은 거였는데 지금 기억에서는 어느 나라였는지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부분 유럽이나 약간 평화로운 마을 속 그런 영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다 진행하지만 항상 중간중간 여행에 대해서 비디오를 담아서 보여주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소심하고 한창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던 아이였었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장난스럽지만 별명도 지어주시면서 반 아이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행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에 저의 직업은 여행사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선생님 뵈러 가야 된다. 선생님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성공하거나 더 떳떳할 수 있을 때 만나 뵙고 싶다. 선생님의 잠시나마 제자였던 사람으로서 인생을 잘 가꾸고 잘 사는 모습으로 뵙고 싶어서 뭔가 계속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병까지 알게 되고 그러니 더더군다나 만나 뵙기가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버킷리스트에 적은 이유는 그럼에도 병 다 잘 나아서 괜찮아지면 선생님 뭐 제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병도 많이 괜찮아져서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버킷리스트 두 번째는 수작 사장님, 사모님 만나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 이름이 수작이에요. 19살 때 레스토랑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 사모님이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업종을 바꾸셨어요. 수작 호프점으로. 저는 당시에 어떤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한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시기가 안 좋았어요. 최종 합격을 하였음에도 바로 입사가 되지 않고 대기 발령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르바이트도 구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첫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분들이랑 지내면서 너무 감사함만 받았어요. 맛있는 것도 자주 해주시고 좋은 말도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대기 발령이 끝나고 입사를 할 때 안강을 떠나서 천안까지 갔었거든요.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에 살던 아이가 충청남도 천안이라는 먼 곳에 혼자 가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조금 많이 심란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다독여 주시고 가기 전에 이 근방에 있는 바다를 다 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일이 끝나고 새벽쯤에 사장님과 사모님이 같이 운전해 주시면서 바다를 다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실 취업하고도 천안에서 안강으로 갈 때쯤이면 항상 들렀던 가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장님 사모님이 가게를 접으시고 지금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그분들을 지금 연락하려니까 아무래도 이분 지금 이분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제접을 제대로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여행. 저희 가족은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집에서 워낙 막둥이다 보니까 아무튼 제 기억에서는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걷는 게 불편하시고 언니도 또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 키우느라 또 가정 살피느라 바쁘고 다 떨어져 있고 아무튼 이런데 다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 버킷리스트는 웨딩드레스 촬영이었어요. 웨딩드레스 촬영은 여자라면 한 번쯤 입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걸 적었을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어디 그런 웨딩드레스 입어볼 수 있는 카페 같은 건 있잖아요. 그런 곳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섯 번째는 재산 정리. 저는 좀 성격이 미리미리 조금 정리해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래도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재산이랄 거야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보험도 있고 하니까 드라마에서 잘못 보고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제 하늘로 가게 되면 괜히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뭐 그런 내용들 뭐 많이 봤거든요. 진짜 제가 재산은 집불도 없지만 혹시나 내 보험금이나 뭐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가족들 간에 의의가 상할까봐 제가 그냥 미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버킷리스트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탁하고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을 뭐냐면 제가 혹시나 하늘로 갔을 경우에 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은 거였는데 저는 수목장을 원합니다. 화장을 해서 벚꽃나무 밑에 제 유골함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벚꽃나무에 그 작은 표지판에 뭐 저의 이름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고 자라면서 가끔 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예쁜 나무를 보면서 조금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나 또한 나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었고요. 10번은 제주도를 친한 친구와 여행 가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달 동안 혼자 여행도 갔다 오고 뭐 하긴 했는데 제주도를 엄청 가고 싶어 했고 좋아해요. 뭐 해외여행 가기에는 아무래도 환자들한테는 장기 비행기 타는 게 안 좋다 보니까 그거는 무리다 싶어서 일찍이 포기를 했었고 버킷리스트로 제주도 친한 친구랑 여행 가기 였습니다. 11번이 스노클링 하러 가기. 저는 물놀이를 엄청 좋아해요.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저는 작년 버킷리스트 이걸 계기로 만나고 싶은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수작 사장님 사모님 만나 뵀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달성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한 개 한 개씩 오픈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저와 같이 버킷리스트를 달성하는 것을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